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 오전 내린 눈과 비로 경남 지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7분쯤 밀양시 상동면 중앙고속도로 고정 2터널에서 눈길에 구중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다쳤고 오전 9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사천터널 부근에서는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진주시 문사로 2번 국도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나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산청군 시천면 20번 국도에서는 차량 10여 대가 서로 엉키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김해시 부원동 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로 추정되는 A씨는 불을 끄고 집안을 조사하던 소방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사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청소년들이 김경수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 예산제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진행된 경남 청소년들의 도지사 모의투표. 청소년은 4,400여 명이 투표를 했고 김경수 후보는 64%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경남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직접 뽑은 도지사와 만났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온 청소년들은 김경수 지사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묻고 즉석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시민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경남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그 속에 일단 고등학생이 대상이긴 한데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18세 참정권 실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자신의 의사,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이 밖에도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경남 청소년 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의 쟁점을 따져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례안은 여러 논란 속에 도의회 제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찬반 의견을 얼마나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서 추진됐습니다. 2012년 주민발의까지 추진했지만 매번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교육감 재선과 도의회 정치 지형 변화로 조례 통과 가능성이 커졌지만 극심한 반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교육감이 조례 수정 의사까지 밝혔지만 반대 측에선 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대중적인 정서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이 선출직으로서 그건 아니다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공청회는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가 조례 찬성 측에 치우쳐져 있다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오는 19일 경남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릴 2차 공청회도 장소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권역별로 공청회 집회 신고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위화감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희가 공청회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의회 제출은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할지 교육청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심현욱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이 밀양지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박유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회피 신청은 법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며 재판 업무에서 빼달라는 것으로 밀양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심 지원장은 밀양시 선관위가 이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재판 공정성을 기하고자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또 다른 형사합의부가 구성됩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덕곡 영농조합법인 황주석 대표 100만 원, 합천군 덕곡면 새마을협의회 분여회 서재희 회장과 회원 70만 원, 한솔 어린이집 오나와 교직원 47만 8천 원, 합천군 덕곡면 최훈집 체육회장과 회원 30만 원, 덕곡면 여성농악회 서정순 회장과 회원 20만 원, 덕곡면 이장협의회 김용기 회장과 회원 20만 원, 덕곡면 개동마을 최삼식 이장과 주민 10만 원, 합천 동부농협 안상준 덕곡지점장 10만 원, 합천군 덕곡면 포도마을 최동집 이장과 주민 10만 원, 덕곡면 생활개선회 추명자 회장과 회원 10만 원, 합천군 덕곡면 상대마을 김용기 이장과 주민 10만 원, 덕곡면 장동마을 손가역 이장과 주민 10만 원, 덕곡면 청년회 전송호 회장과 회원 10만 원, 사천 산안면 하동마을 문경옥 씨 10만 원, 평초마을 주민들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와 함안 고성 남해군이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30만 원씩을 학부모 등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또 올 하반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남해군과 함안군, 고성군도 내년부터 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경남의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1년도 안 돼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 생명 행정 통계에 따르면 이 도내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도내 신생기업 3년 생존율은 39.2%, 4년 생존율 32%, 5년 생존율 27.3%로 설립기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